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신입생 윤서연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모두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이 생겼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이해해 나간 것처럼 공부할 때도 무엇보다 이해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해당 개념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배운 내용을 응용하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자주 활용한 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미 이해한 내용은 더욱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중심에 둔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공부해 왔고 이 태도 덕분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즐기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활동일지라도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진짜 내 모습을 학생부에 잘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학에 와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일들을 차근차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한 스스로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매력적인 생기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막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PD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업에 그리고 활동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통합과학 시간에 접한 생명과학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생명체의 신비로운 현상들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명과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후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고급 생명과학 등 관련 과목을 선택해 이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 중심의 수업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와 같은 탐구 중심의 과목도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기초적인 실험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심화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처음 관심사였던 영상으로 표현하는 작업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성 유지나 면역 반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 친구들과 신약개발연구원에 대한 진로 탐색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기기 사용 매뉴얼이나 실험 튜토리얼 콘텐츠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생명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학기에 걸쳐서 진행한 학생탐구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제 연구 수업에서 수행한 교내 장소에 따른 균의 분포와 항생제 감수성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 작성,
학술 발표, 또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궁금한 점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노력한 과정이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유사한 주제의 학술 자료를 찾아 읽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간 과정, 또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저의 연구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알아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력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후 발표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덕분에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 심화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선배와 협업하여서 연구 결과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였고, 교내 세균 지도를 공유하여 실제 교내 위생관리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타인과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탐구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협력과 공유를 통해 연구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기도 전부터 면접 대비부터 한 셈이죠. 일단 생명과학부에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면접 준비보다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재시문 면접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교과 개념 간의 통합 및 응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교과서를 다시 읽으면서 심화 내용을 배우느라 소홀해졌던 생명과학 1의 개념이나 생명과학 2의 생소한 과학 용어 등을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숙지한 후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모의 면접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능력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실전처럼 45분간 문제를 푼 후에 학교 선생님 앞에서 15분간 답변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돌려보면서 두루뭉술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또 답변의 구성이나 말하는 자세 등을 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반복적인 연습 덕분에 실제 면접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의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자신이 준비한 최선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차분하고 또 친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테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단연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독서활동 동아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또 통제하려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입니다. 그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소유물로 규정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소유냐 존재냐를 읽으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지 찬찬히 되짚어본 끝에 내린 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을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비슷한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유는 온전히 소유적인 동기도 혹은 존재적인 동기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유와 존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물질이나 지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가 보다 그것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입니다. 소유를 삶의 도구로 삼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디 독서를 해야 할 일이나 해치워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도 않는 활동이라 미뤄두기 쉽지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독서는 삶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독서를 통해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찾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독서는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를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너무 잘하려고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도움이 될까? 이 활동이 좋게 평가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고 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한 것, 진심으로 즐기며 한 것들이었습니다. 공부도 활동도 결국엔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설레고 또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느리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력과 고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명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